우리는 만들어진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죠. 만들어진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세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태어나 있는 곳에, 아니 만들어진 우주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구가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인류가 나타난 지 몇만 년, 몇천 년, 몇백만 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돼서 2020년에 딱 태어났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세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내 눈, 귀, 코, 입, 혀, 이거하고 신체 감각기관하고 생각하고 이제 대상들하고 서로 접촉이 돼서 서로 촉이 돼서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내 눈을 여러분들이 보면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내가 판단한다는 거지, 내 뇌 속에서. 그 말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이 없었을 수도 있어. 내가 나라고 딱 인식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에 1만 년 전, 2만 년 전, 3만 년 전은 내가 스스로 소설을 쓰고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목숨이 다해서 내가 딱 정지되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다. 세상이. 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내가 만들어낸 각본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지구가 이렇게 대기 오염이 어쩌고 이런 것들도 내가 뇌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상황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마치 꿈꾼다고 생각하면 돼. 자, 꿈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요? 꿈이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딱 꿈을 꿔. 꿈이란 것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꿈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죠. 거기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전쟁을 따다다다 전쟁하는 꿈을 꿔. 바다 위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 바다 위에 보트 위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죠.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꿈이란 거야 별의별 걸 다 꿀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꿈꾼 거 꿈꿀 때를 생각해 보면 현실하고 똑같아요. 보면 진짜 리얼한 꿈을 다 꿔봤잖아요. 보면 이게 현실인가? 너무 리얼해.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아니네? 저는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날지는 못하고, 날으려고 이렇게 뛰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고 저기까지, 그러다가 겨우 날려고 하는 이런 꿈을 종종 꾸거든요? 나는 그때 진짜 내가 날기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나 진짜 난다, 이러면서. 진짜 리얼해서 진짜 같아. 그래서 나는 드디어 날기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난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뛰는 거야. 그러다가 깨고 나서 엄청 실망을 많이 깨고 나서 엄청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내 꿈을 내 맘대로 조절하지 못해요. 아직 정신적인 능력이 좀 약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자기가 조정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믿겨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꿈을 자기가 조절한대. 그런 명상법도 있대. 꿈을 내가 꾸고 싶은 대로 꿀 수 있는 명상법도 있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도 꿈 같은 건데 내가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 보면 내가 정의하는 대로 사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내 주어진 환경에 만족스러우면 나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불만족스러우면 이렇게 우울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세상, 나는 희극을 찍을 수도 있고 비극을 찍을 수도 있고 평범한 걸 찍을 수도 있고 드라마틱한 걸 찍을 수도 있어. 내가 각본을 써. 이 생에 나는 철저히 비관적으로 살기로 했어. 그러면 인생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각본대로 하는 거니까. 해볼만 해. 이렇게 좀 캐릭터가 좀 때로는 비극도 이렇게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비극도 이렇게 히트를 쳐요. 비극도 명품이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하는 것만 안 되네?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네? 미워하네? 그렇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우울한 모드는 있지. 좀 답답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즐길 수 있죠. 비극적인 캐릭터? 이거 괜찮은데? 잘 되는 캐릭터, 재벌 캐릭터, 괜찮은데? 이러면서 사업 잘해서 정주영, 이병철처럼 사업 잘 돼서 이런 캐릭터도 괜찮네? 라고 하고, 좀 이렇게 자꾸 망해서 잘 안 되는 캐릭터, 이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괜찮은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세상을 조절하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능력자가 돼요. 그런데 주어진 곳에 나는 태어났어. 나는 감옥 속에 태어났어. 그러면 답답한 거죠. 세상은 주어진 환경에 놓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수동적인 관점이고, 세상은 내가 만들어간다 랄 수도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나? 그럼 여러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나? 이렇게 나쁜 사람일 수 있나? 이렇게 저래 수준이 저지를, 진짜 보기 싫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준이 저지른 사람이 되겠죠. 적어도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내가 상황을,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나한테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점수를 99점, 100점을 다 주면 난 늘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는 거잖아. 늘 좋은 인연하고만 있는 거야. 만나는 사람이 다 100점짜리야. 보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세상에. 이렇게 다 완벽할 수가 있나? 전부 다 예쁘고 전부 다 훌륭하고 전부 다 완벽해. 그럼 이제 동질 춤을 출 만큼 재밌는 일이죠. 완벽한 사람하고 늘 만나니까 나는 행복한 거죠.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는가 봐. 별로 스님은 오늘따라 이상한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이런 분위기 같은데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해도 내가 그 사람 점수는 내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빵점이라고 해서 나까지 빵점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남들은 빵점이라 해도 나는 너 100점이야. 너 너무 좋아. 그렇다고 돈 주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그 사람한테 투자하라, 밀려달라고 해서 주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100점짜리 100점 그 점수를 준다는 거지. 또 이렇게 마음을 다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남들이 빵점짜리라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상처받기가 쉬워요. 배신하기가 쉽고.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아무리 먼, 사실 없는 거예요. 가깝고 먼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돼. 100점을 준다는 것은 끌려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답게 보는 거죠. 아름답게. 그러면 이제 사람도 굳이 내 취향이다 아니다 가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사람 밥맛이야? 저 사람은 참 매력 있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100점 주면 돼. 다 좋은 사람이잖아 사실. 안 좋은 사람 뭐 없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이렇게 어떤 동물, 여우는 뭐 50점이고 늑대는 30점이고 강아지는 70점이고 팬더는 100점이고 이런 토끼 90점이고 이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늑대도 100점, 훌륭해. 저런 늑대가 있나? 그래서 여우도 100점, 저런 여우가 있나? 세상에, 여우도 100점. 자, 그러면 좀 못생긴, 우리가 좀 약간 혐오하는 쥐도, 어이구 100점, 쥐도 100점이죠. 쥐를 사랑해주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쥐도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리, 모기도 100점, 완벽해. 파리, 모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그것도 100점. 바퀴, 아이고, 예뻐라, 바퀴. 이러면서. 예, 바퀴를 좋아하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퀴 100점이라 해서 바퀴를 두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 움직이는 저 자체가 참 기적적이고 아름답고 고귀하구나. 저 바퀴도 고귀해. 괜찮아요. 괜찮아. 가까이 두는 거랑 달라요. 그죠? 바퀴가 고귀하다고 해서 가까이 두고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키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마치 나쁜 놈이 와서 돈 빌려달라 할 때 없는데요? 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없는데요?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데 나쁜 놈이 와가지고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돈 빌려주세요. 저 없어요. 이걸 거짓말을 하기 어렵죠. 그죠? 거짓말을 해놓고 거짓말을. 그렇지만 이 나쁜 놈, 100점. 훌륭해.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여유, 마음의 가능성, 역동성, 마음이 이렇게 유연해야 돼. 유연해.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 100점. 모든 생명들에게, 곤충들에게, 뱀이 지나가도 100점. 같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들어가 살면 취향이 막 생겨. 뱀 싫고, 쥐 싫고, 강아지 일로 와. 토끼 일로 와. 송아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래야 되면 이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게 사실은 많아요. 또 돈 많은 거, 좋아.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픈 거, 몸이 건강하면 좋아. 몸 아프면 싫어. 이래 되면 안 돼요. 이게 누구는 팔팔하게 잘 살아. 누구는 죽었어. 죽은 건 싫고 팔팔하게 잘 사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살아 있어서 아름다워. 죽어서 아름다워. 어차피 누구나 죽게 되니까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내가 따라갈게. 아름다워.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사는 것도 좋은 거고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좋은 거고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 쓰는 법이에요.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이게 마음 가이드북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쓰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또 재미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만할까?
네. 그 마음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어제 제가 한 번씩 테슬라 얘기, 일론 머스크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드디어 어제 모든 자동차, 테슬라는 뭐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고 자율주행차 회사이기도 한데 자동차 만드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제일 큰 회사가 도요타였어요. 시총으로, 시가총액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보다 도요타가 한 2배는 더 커요. 우리는 이제 도요타가 세계에서 제일 큰지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파는 데가 도요타예요. GM보다 더 많이 팔고 포드보다 훨씬 많고요. 예, 폭스바겐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보다 많죠.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은 크질 않아요. 예, 이렇게 도요타는 한 25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삼성보다 조금 적죠. 삼성이 한 300조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게 비해서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대자동차는 참 많이 만드는데 평가는 굉장히 이렇게 절하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평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테슬라가 어제 그걸 넘어섰어요. 토요타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넘었어요. 테슬라는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 해봐야 10만 대 조금. 도요타는 200만 대 막 이렇게 만드는데 테슬라는 10만 대, 20만 대. 올해 잘해서 50만 대만 목표, 뭐 내년 잘해서 100만 대 목표 이러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넘어섰어 드디어. 테슬라가 뭐 몇 년 후에 되면 200만 대, 300만 대도 만들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어떤 시기에 변곡점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저 시대로 다음 세대로 딱 넘어가는. 우리가 이제 PC가 나오기 전과 PC가 나온 후 이때가 사람들 문화가 많이 달라요. IT가 이제 선실로 들어온 거죠. PC가 생기니까 우리 품 안에 우리 가정마다 PC를 한 대씩 다 뒀어. 그것과 PC를 없이 사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PC 있기 전과 PC 있는 거가 달라. 왜냐하면 PC 있은 또 95, 인도 95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터넷이 됐잖아요. 90년대 중반 후반부터 인터넷이 시작이 됐어. 그 PC가 보급이 되니까 인터넷이 쉽게 보급이 된 거예요. 이게 시대가 이제 확 다르잖아. 인터넷 쓰기 전과 인터넷 쓴 후 달라요. 그리고 스마트폰 쓰기 전과 스마트폰 쓴 후 이거 정말 다르잖아요. 이거 갖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전기차를 여러분들 전기차 잘 안 쓰잖아. 좀 우리나라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전기차 아직 안 쓰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시대가 왔다, 이제 지금 시작이지만, 한 2007년도, 8년도 그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딱 들고 나왔을 때 조롱한 사람 많았어요. 저런 장난감을 누가 쓰냐고. 노키아는 조롱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려고 저런 걸 하고. 그냥 투지폰 계속 그때 문자 잘 됐잖아. 전화는 전화만 해야지. 뭘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그래. 그랬다가 망했잖아, 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전격 제트 작전 어렸을 때 다 봤죠. 옛날에 한때 유행했잖아. 전격 제트 작전. 키투 해가지고 로아 하면 이제 차가 집에 있다고 와가지고 이제 차랑 대화도 하고. 그 시대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도래할 수 있다.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일 수도 있죠. 에너지는 인류가 발전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석유 엔진 기관 대신 전지로
전지로 전자화, 전자회로로 움직여지는 걸로 변화되면서 달라지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문화가 확 바뀌게 될 수 있어요. PC가 생기고 나서 대중문화가 확 달라진 것처럼 또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생태계가 이제 방송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KBS, MBC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지금. 그런 것처럼 지금 전기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의 그 엔진에서 전기로 바뀐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5G 시대의 개막을 알리기도 하고 AI 시대의 개막,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 이제 개막 드디어 열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얘기가 신문이나 이렇게 텔레비에 나왔던 얘기, SK 바이오팜이란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SK 바이오팜이 어제 상장이 됐거든요. 이렇게 어떤 뭐라고요? 상장이라는 거는 내가 기업을 꾸려가고 기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규모가 커졌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렇게 상장을 시켜. 그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상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SK 회사의 자회사였어요. 100% 이제 지분을 내가 최태원 회장이 그냥 만든 거야.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공개를 해서 띄워야겠다. 띄워서 부풀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주식 거래소에 딱 올리는 거죠. 근데 올리는 방법이 뭐 불합리한 게 사실은 많아요. 보면 어쨌든 한 1,000만 주, 100만 주, 9천만 주, 그래 한 9천만 주 정도 되는 이렇게 그 주식을 상장을 시켰어요. 한 주당 49,000원으로 예상가로 49,000원으로 딱 상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딱 상장을 했는데 그 49,000원에 청약을 할 거라고 9천만 주 중에 한 20% 정도는 이제 이렇게 그 상장할 때 원래 9천만 주 전부 다 이제 사람들에게 공모 청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의 회장, 뭐 가족들, 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거는 유통을 안 시켜. 9천만 주 다 유통되는 게 아니라 한 70%는 유통 안 시키고 또 이제 증권회사가 가져가는 게 있어. 개인한테 이렇게 공모 청약 딱 해서 띄우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증권사들이 자기들끼리 가져가는 게 있다고요. 지들끼리 해먹는 게 있어. 증권사들 도둑놈들이에요. 지들끼리 해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0% 정도, 10여 프로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사주 해가지고 SK 바이오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0여 프로 되는데 그게 한 1,000만 주 이렇게 되나? 그런데 이제 한 200만 주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배정되는 걸 다 채우지 못했어. 평균적으로 바이오팜 회사의 직원들이 한 1만 2천 주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억 한 3천만 원 정도 청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내든 통장에 있는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5억 3천만 원을 밀어넣은 거야. 우리 사주니까 우리 주식을 내가 청약을 한 거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청약을 못해. 내가 SK 바이오팜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공모 청약을 하게 되는데 경쟁률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320대 1이야. 그리고 돈이 몰린 게 31조 원이 몰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20대 1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넣으면 6개만 받는 거예요. 주식을 6개만 받아.
그 아까 4만 9천 원 했죠? 내가 1억 넣었더니 30만 원밖에 못 가. 아까 이제 바이오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1억 넣으면 1억 원어치 주식을 다 받아. 얼마나 유리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모아서 했는데도 다 못 채워가지고 그래도 1인당 평균이 5억 얼마라는 거지. 누구는 10억도 했겠고 좀 이렇게 뭐 과장이나 뭐 이제 이사나 이런 사람들은 뭐 20억, 30억씩 했겠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고 우리 일반인들은 뭐 2억을 넣어도 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70만 원 이후밖에 안 돼. 그래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상장을 시켰는데요. 이 제도가 좀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어제 딱 상장을 시키면 시초가라고 있어요. 4만 9천 원에 상장을 시켰지만 그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해. 이제 시간 외 거래라고 해가지고 막 베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배까지 제한이 2배 이상은 안 되고 2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0%까지. 그러니까 4만 원에서 9만 8천 원까지 이렇게 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4만 9천 원짜리가 시초가가 9만 8천 원 한 번에 그냥 팡 됐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31조 원이 몰렸대잖아. 그런데요, 더 웃긴 거 뭐냐면 4만 9천 원짜리가 9만 8천 원 됐잖아요. 거기에서 상한가라고 또 있어요. 하루에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30%까지인데요. 9만 8천 원에 30%가 12만 7천 원이야. 어제 이렇게 보니까 9시 딱 개장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12만 7천 원 딱 되는 1분도 안 되고 12만 7천 원 딱 돼가지고 야 이건 뭐지? 풀리질 않았어요. 자 그럼 오늘 한 번 더 갈라나? 오늘 한 번 더 30%더 가면 그 다음에 15만 얼마가 되겠죠. 자 4만 9천 원짜리가 4만 9천 원짜리 저는 못하죠.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못해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팜 우리 사주를 이렇게 받은 사람은 완전 대박인 거죠. 끌어넣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넣어가지고 5억 원어치를 넣었어. 근데 그랬더니 한번 어제 벌써 이제 3만 9천 원에서 12만 7천 원 됐잖아요. 오늘 어쩌면 이제 15만 얼마 될 거야 그러면. 그럼 3배가 되는 거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냥 10억.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제한이 있어요. 우리 사주라고 해서 금방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주는 1년인가 이제 2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지나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도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온 국민들이 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텅텅텅텅 계속 올라가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오늘 이제 15만 원까지 안 나갈 수도 있고 15만 원까지 가서 상한가에서 또 마감돼서 내일 또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월요일 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15만 원에서 30%는 얼마지? 그러면 얼마지? 18만 원인가? 18만 원 딱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지? 어디까지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높아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더라. 근데 이제 우리 사주했던 그 SK에 근무하는 사람은 와 너무 부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대 주주 그거의 70%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5억 원에서 15억이 된다라는 거는 와 그것도 복권이지. 그런데 5천억에서 1조 5천억이 되는 아니 1조도 더 된다. 2조 원에서 6조 원이 되는 거하고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정말 개미들 맞아. 우리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조절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 재벌님들께서는 우리 큰형님들께서는 정말 큰형들께서는 2조 원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조 원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6조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주가 조작 혐의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만들면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것을 합병을 하고 뭐 저쪽 하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거의 대부분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처음에 상장할 때는 13만 원에 상장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80만 원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면 5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중에 70% 넘게 아마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3조 중에 10조 정도, 7조 정도 자기 지분이었어. 근데 지금은 30조가 넘는 게 자기 지분. 5배가 위 있네. 자, 그러면 참 자본 논리라는 게 참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땐 불편하고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서민들은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SK 바이오팜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나 오늘 들어갈까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시장은 그야말로 이렇게 불덩이에 뛰어드는 거랑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요. 우리 서민들은 그런 곳에 뛰어들면 100전 99패야. 근데 100전 99패니까 한 번 이기려고 들어가는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시장의 원리를 이해는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누군가 이렇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나도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그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며 의심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더 확인을 더 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저 제주도 여기가 있는데 오를 거래. 그래? 야 나한테 거짓말 할 일은 아니지. 그래? 그래, 그 통장에 얼마 있는데, 대출을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리는 사람이 얼마나, 잘 모르니까 물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알면 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라고. 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구나 하면 이제 세상에 불만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 원리가 저렇구나 하면 지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서로 물어뜯고 이렇게 안 하게 돼요. 큰 걸 보면 작은 쪼잘한 것들은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 개인들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딴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재벌들은 이만큼 그러니 우리 개인들끼리 이만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행복하게 지내면 돼. 서로 즐겁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주고받아요. 성불하세요.